자, 평면 위에 어떤 임의의 점에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들은 이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고 그 원의 이름을 보통 뭐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원의 특징이 뭔지만 알면 돼. 이 특징은 저기는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 해. 이걸로 뭐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걸로 안 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비례식을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가야 나중에 다른 문제의 접목이 되기 때문에 저런 점들 있죠. 점 0, 뭐 이라는 이런 점 0,2라는 뭐 이런 점 6, 마이너스 4라는 뭐 이런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에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로 옮겨야 되겠네요. 자, 2대1 내분점이면 한 여기 정도. 2대1 외분점이면 2대1이 되니까 딱 절반의 위치 정도에 이게 6, 마이너스 4가 놓이도록. 그러니까 2대1 내분점,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정확히 2대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점들이 모여서 이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뭐 넓이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점, 이 점이고 이 점 두 점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넓이 중에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선분의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그럼 접선과 만나는 점 있죠? 이 지점. 이렇게 긋을 때가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선분 AB 길이랑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넓이 값을 구하는 대략적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 17번 문제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12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 합을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포물선이 그려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대략 이거 마이너스 12.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것도 하나 이제 팁이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a, a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중심이 이 곡선 위에 있죠?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원의 중심은 이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겠죠. 이 직선이나 혹은 이 직선. 그 원의 중심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죠. 포물선 위에도 있는 점, 그 다음에 직선 위에도 있는 점. 결론은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a, a라는 점은 실제로 여기 있는 점이더라. 근데 이 a, a라는 거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a라고 잡은 거죠. 근데 얘가 여기 있는 동시에 이 포물선 위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입이 가능해지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 보면 a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은 4,4라는 점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거나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와 포물선이 겹치는 위치 여기. 이 교점. 그럼 여기 있는 중심은 a, a로 두면 안 되죠? 중심이 여기서는 모양상 이 점에서는 이사분면에 놓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여기는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어봐요. 저기다 마이너스 a,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넘어와서 a제곱 이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넘기면 얘랑 똑같은 답이 나오죠? 여기를 집어넣읍시다. 이거 a, 마이너스 a 얘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넘어오면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이때 이 값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럼 이번 여기 있는 점의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4, 여기 있는 위치는 마이너스 4, 4가 되고 여기 있는 위치는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네. 그렇게 이제 총 몇 개 점이 나오죠? 4개 점이 나와요. 이 중심, 이 중심, 이 중심, 이 중심이 있는 각각 원들은 x축, y축에 접하면 중심이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죠. 근데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넓이 합만 계산돼서 여기 중심을 가지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4겠죠? x축, y축에 접하니까 이거 4, 이거 4. 4,4에서 중심이 만들어진다는 뜻은? 그럼 이 원의 넓이는 4, 4, 16파이가 몇 개 있죠?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2개 있을 되고. 플러스 이쪽은 3, 3은 9파이가 2개. 32 더하기 18파이. 40파이. 네? 50파이. 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직선 세 개를 그어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어 본다면 세 개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그 교점을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게 세 점이 모두 다 이렇게 원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이 다 외접원 위에 있도록. 근데 외접원에 중심이 있을 테고 그 중심에서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서로 같다. 결론은 뭐 찾으라는 얘기죠? 교점 찾으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연립해서 교점, 연립해서 교점, 이렇게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이 세 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뭐 a, b라고 두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이 앞에서 풀었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원이, 그러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 길이를 2등분한답니다. 뭐 이게 1번 원이고 이게 2번 원이에요. 근데 2번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1번 원이 이렇게 이 원의 둘레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크기는 관계없이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다 보니까 좀 많이 커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흰색 원의 둘레를 이 하늘색 원이 정확히 둘레길을 반으로 나누면서 지나가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 A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두 원이 지금은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긋고 나보니까 이게 두 원의 공통연이 되죠.
큰 원에도 현, 작은 원에도 현. 그치. 근데 이게 정확히 원의 둘레가 반 나눠진다는 뜻은 이 두 개 끝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야 하늘색 원이 흰색 원의 둘레를 2등분하겠죠. 그럼 여기는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식에 저기 있는 식을 뭐 하시면 되죠? 빼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위에 자리 그냥 자연스럽게 뺀다고 칩시다. 그럼 2a 마이너스 1, 2, x. 그럼 빼게 되면 y는 플러스 2 플러스 2ay. 빼면 마이너스 4. 이게 누구냐면 2를 빼서 2로 나눠볼까요? 그럼 a 마이너스 1x 플러스 a 플러스 1y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이게 이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흰 원에 뭐를 지나가야 돼요? 중심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둘레가 이등분될 테니까. 그럼 흰 원의 중심, 1번 원의 중심이니까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좌표의 x계수의 반의 보반대 마이너스 a, y계수의 반의 보반대 마이너스 1.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이 이 흰색 점을 지난다 뜻이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넘기면 a 제곱은 이거를 2번에 대입해야 되는데 1번의 원의 방정식에다 정리해놨네요. 그러니까 흰색 이게 하늘색이고 이게 흰색이죠.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저 하늘색 원의 중심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답이 안 맞죠? 마이너스 1, a. 얘가 여기 지나가니까 대입.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a 제곱은 1이 되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양수의 값이니까 a 값은 1 이렇게 됩니다. 글자를 잘라먹었어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 배운 대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죠. 근데 뺄 때 뭐 붙여야 돼요? k를 붙여야 되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빼는다는 표현이 아까 선생님 잘못 얘기했는데 네, k를 붙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저기다 k 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빼게 되면서 아까처럼 공통연이 나오는 거고 이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제 원이 나오는 거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중심 구하는 공식은 일단 정리적으로 해봅시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제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량 처리해보면 플러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6k는 0 이런 원이 돼요. 근데 원의 중심 찾을 때 이렇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붙으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적용이 안 되죠. 양변을 이걸로 나눠줘야 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근데 이제 쓸 필요한 것만 씁시다. 이렇게 구했더니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이렇게 중심의 누구 좌표가 0인 거죠? 중심의 y좌표가 0이죠. 그렇죠? 그럼 중심의 y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다 쓸 필요도 없어요. 중심 y좌표 구할 때는 y 앞에 있는 계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지고 이건 의미 없고 이걸 나누게 되면 여기 뭐가 붙어요? k 플러스 1 이렇게 붙을 테고 중심의 y좌표 찾을 때는 중심 x좌표 있을 테고 y좌표 찾을 때는 이거 반의 부호 반대죠. 그럼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2 k 마이너스 1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요. 반 이렇게 되죠? 거기에 부호 반대니까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요. 이게 중심의 y좌표죠. 근데 중심 y좌표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자값인 1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k값은 1이에요. 되나요? 그럼 중심이 이제 x좌표를 여기다 이제 여기도 x좌표 k 플러스를 집어넣었다고 치면 중심의 x좌표는 k에다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얘는 0이 되고
무슨 말이 됩니까? k 플러스로 나눠서 k가 아까 구했던 1이었고 1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2 약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되네요. 반의 부호 반대니까. 네, k값을 1 집어넣으면 이 개수가 1이 돼요. 1. 그럼 중심의 x좌표를 계산할 때는 x좌표의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0이었던 거고. 그럼 반지름길을 계산하려면 중심의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그런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빼야 되죠. 상수항은 k 플러스 1이고 여기다 k에 1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네요.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더한 다음에 맨 끝에는 상수항을 뺀다. 근데 상수항이 이게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6k인데 k에 1 집어넣으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8, k를 빼면 플러스 8.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게 반지름 아래 제곱값이었으니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요? 파이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3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B를 이은 선분 AB의 중점은 M이라고 할 때 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건 아마 자취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겠죠?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잠깐만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 중점을 잡아요. 여기쯤에. 얘를 M으로 두는 거죠. 근데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어서 중점을 잡아요.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잡아서 중점을 이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저거 원의 형태로 되겠구나. 기껏해야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직선, 포물선, 원인데 그 셋 중에 아마 모양상, 점의 이동 경로상 이게 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원인지 아닌지는 선생님 너무 직관적으로 푸신 거라 이게 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원이라고 생각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자체 방식 문제를 풀 거니까. 푸는 방식은 이랬었죠.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P라고 두고 얘를 B였나요? 네. 이 점을 B, A, B라고 둡니다. 이 점은 A, 4,1이었고. 그럼 내가 구하는 중점이잖아요? 여기 중점, 요런 점들. 이 중점. 그림은 살짝 옆으로 빗나갔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점 좌표를 M이라고 한다면 그 M의 좌표는 M의 X좌표 2분의 4 플러스 A 플러스 4, 그 다음에 2분의 B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둔다면 X 프라임은 얘랑 같고 Y 프라임은 얘랑 같은데 이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 아닌 AB로 정리해 두라고 그랬죠. 넘기고 양변 4를 빼게 되면 A는 2X 프라임 마이너스 4, B는 2Y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남은 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도형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이 도형의 원의 중심이 필요해요. 근데 원의 중심 찾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하기는 숫자 너무 복잡하니까 저걸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표준형 바꿔봅시다. 제 중심 좌표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4 더하기 9,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표준형을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9. 근데 이거는 이 원 전체를 말하고 그 위에 점 B가 있으니까 점 B의 좌표를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되며 AB 자리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x-2의 제곱 플러스 2x 프라임, y 프라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의 제곱은 9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럼 반지름이 3짜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반지름 말할 때는 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들이 뭐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를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프라임 그냥 생략합시다 이제.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가로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9. 그럼 결론 2의 제곱 4가 양변에 나눠져야 되니까 실제로 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이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 붙인 거고 이게 반지름 제곱값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파이가 저 원의 넓이 값이 된다. 원과 이 직선이 두 교점에서 만나는데 원의 중심에서 세 꼭지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던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네, 원이 있고 예를 들어 그냥 직선 기울기 모르니까 이렇게 직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만나는 두 교점에 P와 Q를 넣었어요. 그 이 원의 어딘가에 중심이 있을 텐데 중심이 C라고 두고 C에서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C에서 이 삼각형 쪽으로 이렇게 선을 걷더니 이게 PQ 이 삼각형 CPQ가 정삼각형이 되었다. 그때 저 기울기 양수의 매값이 얼마입니까? 를 묻는데 일단 이 원의 중심부터 봅시다. 중심 좌표는 0,2죠. 반지름의 제곱은 그냥 4네요. 네. 그럼 따라서 반지름 값은 2인 거예요. 이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죠. 그 위에서 아래로 정삼각형 문제는 보통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게 일반적 풀이죠. 내렸고 그럼 여기는 1이 되네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3이 되죠. 피타로 정리했다라. 자, 그랬더니 저 원의 중심 0,2에서 이 직선 사이 mx-y-4는 0까지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 값이 루트 3이 된 거예요. 거리 루트 3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0이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마이너스 6 곱해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m제곱 플러스 3은 66, 36 3m의 제곱은 33 m의 제곱은 11 따라서 양수 m의 값은 루트 11 이렇게 됩니다.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과 직선이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그래도 x 플러스 2y 플러스 5 두 교점이면 이제 여기랑 여기예요.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겠죠. 근데 그 원을 그리다 보니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아니면 더 크게.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 걸 그리는 게 아니고 작은 걸 그려야 돼요. 이 원의 두 교점을 지나면서 가장 작은 원이면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런 원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약간은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이 두 선분의 중점에 원의 중심이 놓일 때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을 때요. 그럼 이 원의 가장 작은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넓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교점을 찾아서 얘네들 연립한다. 그렇지? 교점을 찾아서 교점 찾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된다. 그래도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연립을 이게 집어넣어서 2차 방식 풀어야 되고 나온 교점이 좀 간단한 정수값이면 다행인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도 복잡한 분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혹시 인수분해 안 돼.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 그럼 이 두 점도 루트야. 루트와 루트 사이 거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혹시나 개념으로 틀리진 않았지만 계산하다 보니까 혹시 이 숫자가 조금만 이 점들이 조금만 숫자가 복잡해지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x값끼리 뺀값 제곱.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지겠는데? 라는 그런 얼핏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럴 때는 가장 만만한 게 뭐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잡아주고 이 원의 반지름을 잡아주고 요 길이 제 문제예요. 요 길이. 이 길이가 문제에서 원했던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내가 구하는 원의 반지름. 그럼 이건 뭐냐면 이쪽 원의 원래 그려졌던 원의 반지름이니까 5가 될 테고 이건 뭐냐면 중심이 0,0인 점에서 저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럼 거리 d는 루트 5분의 절대가 5. 그래서 얘는 루트 5. 이 길이가 루트 5가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 25에서 5를 빼면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 따라서 반지름 값이 2루트 5. 이게 실제로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지름 값이 2루트 5짜린 원의 너비를 구하는 거니까 20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단순하겠죠? 아까처럼 연립해서 연립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진짜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5는 0 분배하면 4y 제곱 y 제곱 5y 제곱 여기 플러스 20y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없어지죠. 그럼 여기는 5y로 묶게 되면 y 플러스 1 y 플러스 4 따라서 y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y가 0이면 이 원의 중심값이 이 y가 0이 되면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거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y가 0인 위치는 여기잖아요. 여기는 얘보다는 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겠죠. 어딘가요? 어쨌든 같은 위치일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y가 0이면 x는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5? 되겠네. 일직선상에 놓으면 되니까 지금 점 두 개 찾아야 되잖아. y가 마이너스 4면 x는 3 이렇게 두 점이네요. 마이너스 5,0 3, 마이너스 4 이 두 점 사이 이렇게 점 두 개 나왔어. 교점을 찾았더니 점이 두 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교점 두 개 찾는 문제라 둘 중에 하나 찾는 게 아니라 둘 다 찾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행히 그래도 좀 인수분해가 좀 되죠. 비교적 단순하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5y 제곱 플러스 20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 y 값이 루트로 나오거든요. 그럼 y 값 루트에다 집어넣으면 x 값도 루트로 나와요. 그럼 이 점도 어쩌고저쩌고 루트 간단한 루트도 아니야. 뭐 3 마이너스 루트 2,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 번 계산법으로는 이제 저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안 내실 겁니다. 하면 연립을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좀 복잡하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해도 계산이 자꾸 어그러지도록 막 꾸역꾸역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을 유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회피법이죠. 저렇게 돌아서 풀 수 있는 방식도 알고는 계셔라 라는 거고 꼭 이렇게 해라 라는 거 아니고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게 좋다. 0,a에서 이 원액은 접선이 수직일 때 앞으로 접선이 수직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풀이를 잘 기억해 두셔요.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풀면 좀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접점이 어디 있는 그러니까 저 점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접선을 어떤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걷더니 접선이 수직이 되면서 이런 접선이 있고 다시 접선을 걷더니 접선이 수직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풀이가 뭐냐면요. 접선끼리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 접점에서 이 점까지 그 접선의 교점까지 그 접선의 교점에서 이 접점까지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죠?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 풀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모두 같아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두 번째 포인트까지만 짚으시면 이 문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에서 그 접선끼리 만나는 교점, 이 교점은 0,2죠.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요. 이 중심은 0, -2. 그러고 나면 요만큼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발생하죠.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1이라는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 원의 반지름 값이죠. 이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지금? 3이네요. 그럼 얘도 3이고 이 길이 얼마? 3루트 2가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요. x좌표끼리 뺀값 제곱, y좌표끼리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3루트 2. 양변 제곱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18. 그럼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양수의 a 값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조금만 그려보시면 이거는 좀 도움이 돼요. 평소에 선생님이 그림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그림을 조금만 그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짜리는 원이죠. 근데 6,0이면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림만 그리면 돼요. 아, 이게 X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선과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는 상황일 텐데 Y축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면 이렇게를 말해요.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B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는 6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선분 AB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AB? 아, 접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인 Y좌표값 찾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접선의 방식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6,0이라는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이니까 일단 이 직선의 이름을 대략 정할 때 기울기 일단 M이라고 잡아주자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 M이면서 6,0을 지나는 직선은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6 얘를 이제 방정 형태로 써주게 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m 이게 원의 중심은 0,0 그래서 이 0,0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아져요. 근데 그 반지름은 3이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m이니까 그냥 절대값 6m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6에서 이게 3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2m이 남고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좀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요? 넘기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은 4m제곱이 돼요. 넘겨주면 3m의 제곱은 1이 되고 m제곱의 값은 3분의 1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됐죠? 그리고 직선식에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의 값은 일단 플러스부터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약분하면 2분의 3 루트 3 아니죠? 약분하면 2 루트 3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양변에 뭐 찾아야 되냐면 x가 0일 때 y값 찾는 거죠. y좌편 값이니까. 그냥 x에 0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지워지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기울기 양수짜리였잖아요. 이 직선이에요. 이게 기울기가 양의 개념인 문제였기 때문에 기울기 2분의 루트 3일 때는
y절편값이 어디 있다고요? 요 마이너스 하면 여기 있는 반지름이 끝점이다. 점 B의 위치는 0, 마이너스 2루트 3이에요. 그럼 이건 안 해봐도 알지 않을까요? 0, 2루트 3이겠죠.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4루트 3이 돼요. 그래서 4루트 3을 집어넣을게요. 4루트 3. 약분했더니 12루트 3. 이렇게가 이 도형의 넓이 값이 됩니다. y는 x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저 직선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두 개랍니다. 두 원의 중심을 각각 a, b라고 쓸 때 선분 a, b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y는 x라는 직선을 원의 중심으로 하며 얘를 원의 중심으로 하며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그럼 이 원은 크게 1, 4분면에 접하거나 아니면 3, 4분면에 접하겠죠. 근데 이 직선이 뭐냐면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에요. x축에 좀 더 가까운 이런 직선. 근데 얘는 y 절편값이 3인 거죠. 한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무슨 말이에요? x축, y축에 접하며 이 하늘색 직선에 접하는 원이 x축, y축에 접하는데 이 하늘색 원에 접하는 원이 크게 두 개 있는데 약간 느낌상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 하나. x축, y축에 접하면서 이 하늘색 직선에도 접하는 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x축, y축에 접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 어이구, 잘못 그렸네. x축, y축에 접해야 되죠. 접하면서 저 하늘색에 접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이해되세요? 그럼 저기는 어디요? 그 저기 어디요? 이사분면. 이사분면이면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지 않겠죠? 그렇죠? 원의 중심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원의 중심 이렇게. 원의 중심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는 또 다시 뭐로 귀결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가 정리가 되는 거죠. d는 r과 같다. 이 개념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거는 이 원의 중심이죠. 근데 이 원의 중심 모르니까 a, a라고 둡시다. 이게 무슨 말이죠? x 앞에 y 앞에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중심 x 앞에 y 앞에 똑같다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3x-4y 플러스 12까지, 12는 0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과 같다. 됐나요?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중심이 a, a잖아.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a겠지, 뭘 고민해. x, y축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이 원의 반지름 a는 정확히 말하면 a의 절대값이죠. a의 절대값이라 합시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a의 절대값은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루트 25니까 그냥 5분의 aa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니까 a 마이너스 12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5로 곱합시다. 5 절대값 a는 절대값 a 마이너스 12. 보통 어떻게 하죠? 한쪽에 양쪽에 절대값 치워내면서 오른쪽에 뿔마 붙이죠. 그럼 하나는 5a는 a-12, 하나는 5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2. 넘기면 4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 넘기면 6a는 12, 이때 a 값은 2.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2,2였던 거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거 아시죠? 되겠죠? 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씌워주는데 이렇게 제곱 씌웠으니까 루트 빼고 하라는 얘기죠. x끼리 뺀 값 제곱 5의 제곱 25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값 5의 제곱 25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쓴 거 이걸 쓴 거예요. 3분의 ab의 제곱. ab가 뭡니까? 그러면 이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두 원의 중심을 ab로 잡았으니까. 자,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 이건 아까 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나요? 두 원의 공통현. 원 있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긋고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두 원을 빼면 직선식이 나오죠. 그 직선에서 두 개 직선 중에 아무나 0, 이게 좀 낫죠.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이 중심 간의 거리 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 요 길이를 두 배 하게 되면 공통현의 길이가 나온다. 생략할게요. 20번. 자, 저 점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원이 있고 원 밖에 이제 한 점이 있어요. 중심을 한번 찍어볼까요? 이 중심이 어디지? 마이너스 2, 1. 네. 2,3이면 뭐 한 여쯤 있겠죠? 이쪽에 접선을 긋고 이쪽으로 접선을 긋고 그랬더니 접점이 두 개 나오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죠. 이런 문제예요. 보통 이제 크게 이제 풀이가 두 가지인데 제일 좋은 풀이는 이거예요. 어쨌든 항상 원은 반지름이 중요하고 여기는 원의 중심과 이 점 사이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를 계산해요. 이게 수직이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것, 이 원의 중심부터 찾읍시다. 찾았고요. 네. 이게 2,3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은 이거 제곱, 저거 제곱 더한 값에 상수항 1 빼면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 간의 거리 x끼리 뺀 값 제곱 4, 16, y끼리 뺀 값 제곱 2, 루트 20, 이게 2루트 5.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잖아요. 이거 제곱, 20에서 이거 제곱. 4를 빼면 루트 16, 4. 자,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빨간색인 게 아니고 하늘색 길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제 중3 때 혹시 이 공식 기억나세요? 수직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그럼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하면서 하나 공식 더 있었어요. 이거 소자 공식. 소자 공식이 뭐예요? A와 B의 곱은 C와 H의 곱과 같다.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 값은 동일할 테니까 곱하는 방향이 다르다더라도 그 답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쓸 때 마치 한글 소자처럼 소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마치 한글 소자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소자 공식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 거죠. 맞겠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자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 내용 여기 있죠. 여기가 수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린 거잖아요, 결국. 그럼 2 곱하기 4한 값과 2루트 5 곱하기 저 길이를 그냥 x라고 합시다. x 한 값은 같겠고 2 지워지고 x는 루트 5분의 4가 되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따라서 접선 사이 거리 그 거리는 루트 5분의 8이 되므로 5분의 8루트 이렇게 됐었죠.
아폴로니우스 원,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원.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략적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원 있고, 저 지름의 양 끝점을 얘네들을 이렇게 약간 비스듬할 텐데 그냥 이렇게 일직선에 세워둔다면 저 두 점은 2대1, 저 선분, 이렇게 선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너무 긴가요? 네, 이렇게 돼 있겠죠? 얘가 A, 얘가 B. 걔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갖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원이 만들어지고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PAB, 그러니까 A가 꼭지점이 되는 각 중에 가장 클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렇게 접선일 때겠죠. 여기 P가 있을 때요. 이때 각도가 최대값이에요. 나머지는 얘보다 다 작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결국 이때 3분의 AP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고 좀 다시 이렇게 그어서 연장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그다음부터 할 수 있죠. 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을 때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중학교 때도 좀 많이 했었던 유형의 문제죠.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필요한 선분들은 요 선이 필요하고 이 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여기 평행선이 필요하고 이렇게 평행선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요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하죠. 이 초록색 길이를. 그 초록색 길이가 선분 AB 길이랑 같은 길인 거니까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1, 이 원의 반지름은 2. 괜찮죠?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1이 돼서 여기 1 남겠죠, 그러면. 여기는 중심 0,0, 얘는 중심 4,0. 그럼 이 길이는 4. 피타고라스, 이 길이 루트 15. 따라서 선분 AB 길이는 루트 15가 된다. 집합의 연산 파트는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사칙 연산은 수나 문자식, 그 수나 문자를 대체할 그거를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어떤 규칙, 4개의 규칙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보통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집합끼리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될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집합끼리는 집합끼리 집과 집합을 더해. 근데 집합 A에는 사람의 몸무게예요. 집합 B는 여기 우리 반에 하는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써놨어. 근데 집합 B는 뭐가 될까요? 얘기했던 그 뮤지컬 배우를 좋아하는 사람 학생들이 막 들어와 있어. 걔네가 들어와 있어. 그럼 이 두 걸 더해? 그럼 하나는 숫자가 하나는 사람 이름일 텐데 이거 어떻게 더해 이거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곱해도 나눠도 이게 일반적인 수나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을 따로 연산끼리 집합끼리 연산하는 방식을 따로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 그 네 가지를 똑같이 배우는데 공교롭게도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 네 가지 규칙을 통해서 집합끼리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합집합은 그림에 보신 거와 그 다음에 문장의 저 단어의 단어를 보면 아시겠지만 집합끼리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합을 그럼 아까 말했는데 집합 못 더한다며? 그 각각의 원소를 더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집합 A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모두 한데 섞는다라는 뜻으로 합집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 다 더하면 그게 합집합. 단 겹치는 원소는 늘 말하지만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 쓰는 거죠. 그 정도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배우는 집합 자체도 말했듯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우리가 일일이 합집합을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에 대한 합집합 이제 하나의 집합이다. 집합 A와 집합 B의 이렇게 모양 있죠. 약간 U자처럼 보이는 이 모양은
한글로는 합집합, 영어로는 컵이라고 하는데 A 컵 B라는 뜻은 A와 B 원소를 여기다 다 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 돼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섞은 하나의 모임, 집합. 합집합도 하나의 집합이다 보니까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고, 그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X바 그 합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분명히 A 안의 원소였거나 아니면 B 안의 원소였거나 하는 거죠. 동시일 필요는 없어요. A 안에 인수된 원소였거나 아니면 B 안에 있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이게 합집합이고 조건제시법도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 교집합은 이 교자는 만날 교자죠? 이렇게 마음이 급해 자꾸. 자꾸 다 잘라먹고 왜 이러는 거야? 대충 보이죠? 네. 집합 A와 집합 B.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와 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만나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이 영역을 보면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의 공통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죠. 한글로는 교집합, 영어로는 캡이라고 읽어요. A 캡 B. 겹치는 원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 쓰다 보니까 교집합도 이제 하나의 집합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의 집합 기호가 된 거고,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A의 원소인 동시에요. 동시에. 그리고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로 돼 있어야 돼요. A인 동시에 B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느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집합화했을 때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나 혹은 동시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 얘는 집합화하게 되면 교집합화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소, 이 서로소를 배우는 이유는 여집합하려고 이제 서로소를 배우는데, 서로소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게 아니죠. 이게 자연수에서도 배웠었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자연수에서는 서로소라고 했었는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서로 이것처럼 이 모양처럼 서로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서로소라 불러요. 뭐 예를 든다면 홀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은 서로 겹치는 원소 없죠. 그럼 둘은 서로소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 집합의 관계를 서로 소라고 부른다. 되셨습니까? 네. 자,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게 없죠. 그럼 A와 B를 합집합하라면 이 원소 전부 다, 이 원소 전부 다가 돼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 두 번 쓸 필요도 없이, 두 번 뭐 중복되는 거 없었으니까 하나씩 다 써주면 됩니다. 대신에 교집합은 없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두 집합이 이렇게 써요. 보통은 두 집합 쓸 때 특별히 어떤 조건을 모르겠으면 서로 서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적당히 겹치게 그립니다. 근데 A라는 집합은 당연히 어디 안에 있죠? A 합집합 B 안에 들어있고, B도 A 합집합 B 안에 들어있으며, 그 다음에 교집합은 A에 있다 또는 B에 있다 성립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이것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죠. 합집합과 교집합이 성질인데, 집합 A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A겠죠. 뭔가 들어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걸 합집합하면 뭔가 들어있는 게 답이니까. 교집합은 겹치는 게 없겠죠. 나머지 집합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A와 A를 합치면 당연히 A가 두 번 중복되니까 A가 답이에요. A와 A의 교집합은 다시 A가 모두 다 겹치기 때문에 A가 답인 거고. 또 뭐 이게 아까 했던 A와 A 교집합을 합치면 A랑 A 교집합 B를 합치면 그냥 A가 되는 거죠. 합집합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를 섞겠다는 얘기인데, 섞으면 그냥 전부 다 A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합집합 B면 이거 전체를 말해요. 이 동그라미 전체. 그 중에 A와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A겠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어렵게 뭐 공식처럼 나와 있다고 해서 굳이 뭐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집합, 차집합, 이제 나머지 두 개 연산이죠. 앞쪽에서 두 집합을 연산하는 방법 중에 원소를 합치는 합집합, 겹치는 원소를 찾는 교집합, 그 다음은 여집합인데, 여집합 이 여자는 우리가 예전에 여사건 할 때 그 여와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뺀 나머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합 안에서 어떤 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을 그 집합의 여집합이라 불러요. 여기 있죠. 보통은 집합 표현할 때 동그라미 쓰는데 그 집합 포함하는 전체 집합 쓸 때는 네모를 친다고 했죠. 그럼 전체 집합에 이제 U자 쓰고 이렇게 썼는데 네모 판 안에 A가 있고 여기가 A 땅이라면 전체 집합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A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 걔를 뭐라 부르냐면 A를 뺀 나머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이라 불러요. 기호로는 어떤 집합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C자를 지수처럼 써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죠? 여집합의 여자는 컴플리먼트의 줄임말인데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근데 이게 지수는 아니야, 그렇지? 그냥 기호로 만든 거니까 C라는 형태 위에 조그맣게 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여집합, 이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 성질은 전체 집합에는 원소여야 돼요. 분명히 전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인데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지. 그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죠. A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특징은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동시에 그리고의 개념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집합이죠? 교집합에 가깝다는 거죠. 단 A에는 들어있는 원소가 아닌 것. 걔를 보통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그다음 이제 차집합. 이 차는 그 뺀다고 할 때 차는 맞긴 맞아요. 근데 각각 원소를 대응시켜서 뺀다는 뜻은 아니고 집합 A의 영역에서 혹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와 겹치는 원소를 빼고 남는 나머지라는 뜻으로 이제 차집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여기 이제 간단한 예를 먼저 보여드리고 집합 A 안에 1, 2, 3, 4, 5가 있고 집합 B 안에는 4, 5, 6, 7이 있어요. 근데 차집합 기호는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 기호를 쓰시긴 하거든요. A 빼기 B 하면 이게 A 차집합 B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A 차집합 B가 맞는데 그냥 우리가 부를 때 간단히 집합에서 줄여 부를 때는 그냥 A 빼기 B라 불러요. A 차집합 B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은 이 답 중에 나와야 되지 1, 2, 3, 4, 5가 1, 2, 3, 4, 5가 아닌 답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단 그 원소 중에서 4, 5, 6, 7과 겹치는 원소 4, 5가 있죠. 그 4, 5를 각각 뺀 나머지 이게 차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우리가 P형으로 본다면 순수한 A형 뭐 이런 느낌이죠. A형, B형, 가운데는 AB형.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A형, B형, AB가 섞인 AB형. 근데 나는 순수한 A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A형이니까 땅으로 본다면 이 땅이 되는 거죠. B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나머지 순수하게 A로 구성되어 있는 형.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 차집합 B.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건 뭐라 써야 돼요? 얘는 B 차집합 A가 되겠죠. B 중에 A랑 객지를 빼고 낳는 나머지니. 차집합의 조건제시법. 차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일단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맞죠. 하지만 다는 아니고 B의 원소, A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맞지만 B에 있는 원소가 아닌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의 원소 동시에 B의 원소가 아닌 거예요. 다시 A 차집합 B는 분명 A 안에 들어있는 원소죠. A의 원소이긴 해야 돼요. 동시에 B의 원소가 아닌 것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 여집합은 연산법상 똑같습니다. 이게 뒤에 나와요 어차피. 나오는데 앞으로 차집합 보면
집합이 연산할 때는 보통 합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게 연산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차집합이 나오면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A, B로 보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형성한 형태로 본다면 어떤 집합에서 또 다른 집합을 뺀 것을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을 통해서 처리하시오 그러면 네모와 세모는 놔두고 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죠? 가운데 교집합에 마이너스 D에 붙어있는 집합 위에 이게 여집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그럼 반대도 기억해야 되죠? 어떤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 여집합 보이면 이건 가운데 차집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규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무슨 말이죠? A랑 아까 우리가 여집합 했었잖아요. A랑 A를 뺀 나머지 얘랑 나머지 뺀 걸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다음 A랑 A 여집합, 교집합은 없죠. 겹치는 게 없고. 그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빼면 나머지는 전체가 되고 전체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3번 여집합, 여집합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그럼 A가 되는 거죠. 여집합 두 개 만나면 없어지는 거고 전체에서 A를 빼면 당연히 전체에서 A를 빼내면 남은 거는 A 여집합이 남겠죠. 이렇게 A 교집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A 교집합, A 차집합 B는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형태로 바꿔준다. 이 뒤는 그냥 참고용으로 기억하세요.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 생각을 하거든요.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여기 있는 집합에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뺀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데 그 이제 이 차집합의 개념을 B 전체를 다 뺀다고 생각하는데 B를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 말을 쓴 겁니다. A에서 B를 다 빼는 게 아니고 실제는 교집합 부분을 빼내는 거다. 아니면 두 번째는 B를 만약 다 빼고 싶다면 그 대상을 A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네가 B를 다 빼내고 싶어. 그래서 A 차집합 B를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실제로는 처음에 다 색칠한 영역에서 여기는 B 영역을 그때는 다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초록색 부분이 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A면 교집합만 빼야 되고 A 합집합 B면 그때는 B를 뺀다라는 느낌을 계산해야 A 차집합 B가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참고인데 A 차집합, 네모 차집합 세모는 세모의 여집합 빼기 네모의 여집합. 뭐 엄청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간혹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이쪽 단어는 뭔가 자꾸 외워야 될 게 자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말했듯이 외우려고 하면 너무 개수가 많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첫 번째는 A,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입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어떤 수학적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림이라는 얘기죠.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완벽히 포함되어 있을 때 이 관계를 이렇게 1, 2, 3, 4라는 네 가지 연산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A랑 B랑 섞었을 때 A가 됩니다. 만약 이 관계라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섞으면 다 A가 되겠죠? A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게 되면 B만 겹쳐요. A의 원소와 B의 원소 중에 겹치는 원소 B. 두 번째 B-A B의 원소에서 A 원소를 싹 빼봐요. 그럼 이런 거죠. B가 1, 2, 3이야. A는 1, 2, 3, 4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 4가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B에서 A를 빼게 되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B의 원소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을 제외하고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B-A는. 근데 여기서 B-A 원소는 B의 원소 중에 A의 원소를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가 남아? 안 남잖아요. 공집합이에요.
그래서 만약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 남는다는 뜻은 A가 B를 포함하는 관계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왜 부등식과 약간 비스무리한 느낌인데 여러분 이런 거 알잖아요. 뭐 3보다 4가 큽니다. 근데 여기 양쪽에 음수를 붙이게 되면 보다 반대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인데 여기다가 양쪽에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마치 부등식에서 음수 곱하듯이 이게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이 붙이면 여집합을 혹은 둘 다 똑같이 여집합을 떼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라는 걸 뜻하는 표현은 1, 2, 3, 4 중에 하나로 많이 표현된다는 건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A 교집합 B가 공집합 무슨 관계? 둘은 만나지 않는 서로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그림.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A 교집합 B는 공집합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이게 서로의 정의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1, 2, 3호처럼 1, 2, 3, 4처럼 간접적으로 연산을 통해서 알고 보니 이거를 의미하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들이 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에서 B의 원수를 빼요. 근데 A와 B는 서로수잖아요. A 빼기 B면 이 집합 A 원소 중에 B와 겹치는 걸 빼내야 되는데 B와 겹치는 게 있나요? 없으니까 뺄 게 없죠. 그대로 이게 남아요. 서로수일 때는 빼도 앞에 있는 게 답이에요. B-A는 B가 답이에요. 여기 있네요. 옆에. 괜히 쳤네. 그 다음, A가 B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돼요. 이게 전체고, A라는 이 집합은 B의 여집합이면 B를 뺀 나머지잖아. B를 뺀 나머지. 지금처럼. A라는 거는 B를 뺀 나머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죠? 4번.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은 서로소 관계일 때는 반대로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에 B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 3번과 4번은 같은 보기처럼 보이는데, 네. 아니면 아까 좀 전에 했던 위에서 배웠던 거 있죠. 여집합 하는 거. A가 B의 여집합 포함돼 이 얘기는 A와 B가 서로수구나 저 그림이 떠올리는데 여기 여집합을 취해요. 얘 여집합을 취하죠? 그럼 여집합 B라고 그랬잖아요. 여집합 취하면 부등호가 포함관계 반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알아야지만 연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작정어와 달려들어서 뭐 공식 외우듯이 외우지는 않지만 또 그 관계를 이해하면서 자주 봐서 저런 게 좀 쉽게 습득이 되도록 마지막에 좀 설명한 것들은 그 두 관계 두 집합의 포함 관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포함 관계 말할 때는 하나가 다른 집합에 포함됐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처럼 교집합이 없는 저런 게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런 좀 독특한 위치 관계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들은 익혀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냥 기억 1번은 뭐죠? A 차집합이죠. A 짝수의 안에서 3의 배수와 겹치는 예를 들어 뭐 6이라든지 3의 배수 중에 겹치는 게 3이나 6이나 뭐 12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빼내고 답을 써야 되는 거고. 얘는 A 여집합, 이 전체가 12의 양의학수니까 써놓고 나서 짝수인 걸 뺀 나머지니까 12의 양의학수 중에 홀수가 되겠죠, 결국은. 홀수와 B, 3의 배수의 합집합이면 이제 섞는 거예요. 겹치는 원소는 이제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 쓰면 되고. 얘는 A라는 집합 원소에서 B의 여집합,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의 원소를 빼내면 되죠. 그럼 겹치는 거 A라는 집합에서 B 여집합과 겹치는 걸 빼고 남는 나머지인데 이건 사실 이렇게 처리해도 되잖아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는데 편의상 좀 더 쉽게 처리하려면
얘는 그냥 A 빼기 B를 계산하면 되고,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낫고, 얘는 차집합은 뭐랑 같다고 그러냐면 뒤에 있는 집합과 앞에 있는 집합 중에 앞에 있는 집합 뒤에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취하면 실제 얘는 A 교집합이랑 같은 답이 됩니다. 이게 더 쉬운 계산법이겠죠. 얘도 차집합은 뒤에 있는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답은 A가 되겠죠. A가 전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집합하면 A가 정답이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거는 그림을 앞으로 이제 집합 문제 푸실 때는 그 집합의 분류법 세 가지가 있었죠.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근데 집합 연산할 때는 원소 나열법도 괜찮긴 한데 이제 원소를 내가 일일이 좀 쓰고 뭐 파악하기 귀찮으면 그림 같은 거 그려도 괜찮아요. 상당히 또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라고 또 배운 거고,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전체 집합 안에 1부터 9까지 자연수, 그리고 여기에 적당히 특별한 위치 관계 없으면 이렇게 적당히 겹치게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겹치게. 근데 교집합이 7이에요. 그럼 7은 벌써 자리를 차지해 갔으니까 이건 뭐냐면 B-A를 말하죠. B 교집합 A 여집합은 B-A. 그럼 순수한 B 땅을 말해요. 순수한 B 땅이면 여기잖아요. 3, 5. 3, 5도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갔어요. 이건 뭐죠? 그러면 A 합집합 B면 이 동그라미 전체를 말하죠. 맞죠? A 합집합 B면 이 동그라미 전체를 말해요. 근데 거기에 여집합이니까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동그라미에 들어가지 않은 원소. 이렇게 됩니다. 2, 4, 6 빼요. 그럼 남은 건 1, 8, 9인데 지금 자리가 어디밖에 안 남았죠? 여기 A 차집합 B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 자리는 4자리밖에 없어요. A 차집합 B, A 교집합 B, B 차집합 A, 마지막에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이 있지. 그래서 3자리 다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1, 8, 9는 여기에 가겠다. 그럼 집합 A를 쓰려면 가끔 A 쓰려면 자꾸 여기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만 A야? 아니죠.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합친 게 이게 A인 거예요. 그래서 1, 7, 8, 9 이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편이에요.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하다인 거고,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빼기 B는 5, 상수 A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는데 A 빼기 B가 5니까 A의 원소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빼고 남는 나머지가 5였다라는 뜻이죠. 이해됐니? 그러면 B에는 5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는 순수하게 A 영역에만 있는 여기 교집합, 이 교집합 부분을 빼고 남는 나머지에 5만 있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이 뭐 들어가야 돼요?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A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A와 B의 교집합에는. 이해됐어요? 근데 B의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그럼 A와 B의 겹치는 부분이 원소가 3개 돼야 되는데 B가 3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B가 사실은 미치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 5가 있고 여기 2, 3, A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집합 B를 보니까 4개의 원소를 가지는데 여기는 4는 2가 아니겠죠. 3이 아니겠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5가 4의 원소를 간다 뜻이니까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A 값에 만약에 여기 3 넣었다 쳐봅시다. 여기 A 값 3 넣으면 집합 B는 4, 2, 3 똑같아요? 네, 이게 어차피 4가 된 거니까 똑같죠. 근데 A가 만약 마이너스 3이라면 집합 B는 4, 마이너스 4, 9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원소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은
정답은 3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 전체 집합에서 B가 A에 포함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림 그리라는 얘기죠. 이건 뭐 이런 걸 주저한다는 거는 그림 그려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A와 B의 교집합은 B입니까? 네, 맞다. A 합집합 B는 B인가요? 틀렸다. A죠. B가 아니고 이건 A가 돼야 돼요. 그 다음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아니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죠. 이건 아니에요. A 차집합 B는 여기가 남아요. 도난 모양이 남기 때문에 이걸 공집합에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것도 4번 잘 봐. 등식이잖아. 좌변의 여집합을 취하면 A의 여집합, 여집합이고 이건 이제 좀 이따 드모르간 법칙에 배우는데 좌변 전체 여집합, 우변 전체 여집합 취해도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이 여집합 취했으니까. 근데 드모르간 법칙 좀 미리 배웁시다. 원래 계산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여집합 내려주고 여집합 내려주고 여집합 내려주다 보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고 B의 여집합 나오는데 여집합을 내려주면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반대로 이렇게 기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합집합은 여집합 취하면 교집합, 교집합은 여집합을 취하면 합집합 서로 반대로 뒤집어지고 전체 집합 여집합은 공집합. 그럼 이 얘기는 A 빼기 B가 공집합입니까?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건 4번과 같은 보기가 되죠? 그렇지 않다. 이거는 여집합의 양쪽 다 취하게 되면 이게 마치 음수 곱하듯이 이 포함관계 반대로 바뀐다고 했죠. A가 B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B가 A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만. 자, 전체 집합의 자연수 전체고 A, B, X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앞쪽에서 이거 했던 거 이거 혹시 이거 기억나요? B, X, A.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부터 먼저 풀고 X는 A의 부분 집합. 다시 그 중에 B의 원소, 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런 개념 푸는 문제 있잖아요. 걔랑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A와 X의 교집합 X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게? A와 X의 교집합 X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커, X가 커? A가 더 큰 겁니다. 교집합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게 더 겹치는 게 다 그대로 답이 나왔다는 뜻은 그 겹치는 게 작은 거나 뜻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게 어떤 집합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어떤 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라는 얘기는 이건 반대로 X가 더 크다는 뜻이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X가 이렇게 포함한다. 자, 얘네들을 섞어보니까 X라는 집합은 A 안에는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고 여기에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죠. 이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X 포함되는 부분 집합. A가 뭐냐면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거 A 차집합 B 아닌가요? 그죠? A의 원소 중에 B랑 겹치는 원소 4, 5를 뺀 나머지 1, 2, 3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죠. 집합 X의 원소의 지금 집합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집합 X의 부분 집합 개수는 1번 2의 몇 제곱개? 5제곱개. 그 중에 뭐를 반드시 포함? 1, 2, 3, 3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 원소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죠.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는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포함하는 개수, 포함하지 않는 개수를 섞은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지수에서 빼내면 되니까 얘는 포함하는 게 3개. 정답은 2의 제곱. 집합 X의 부분 집합 개수는 4개가 정답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관련된 문제까지 잘 푸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시험 보셔야 돼요.